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네, 안녕하지 못한다. 이 네. 불면증이 계속이 돼서 내란 불면이라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계엄 불면증에 계엄 불면. 이제는 체포 불면증까지 네. 아주 힘듭니다. 자, 오늘이 체포영장 그 집행 마지막 날인데 오늘 지금 지금 현재 속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이 집행을 경찰에게 넘긴다. 검찰에게 넘긴다, 경찰에게 경찰에 넘긴다. 넘긴다. 뭐 등등의 어허. 속보가 지금 네. 뜨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공수처 그렇게 지난주 네. 금요일 날도 우리가 그날 뭐 저녁까지 열심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속이 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4시간 반 만에 그냥 손 털고 1시 반에 네.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 적어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한 가지는 경찰에 넘기면은 이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경찰이 이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할 수는 없다. 그날도 실제적으로 경호처에 그 체포를 하겠다. 네. 당장 현장에서. 예. 이것도 경찰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수처에서 말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 특공대를 다 투입해서라도 이거는 집행을 해야 된다 하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경찰에 위임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위임한다라는 거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검찰로 넘기겠다. 네. 아예 검찰에 넘겨서 구속영장으로 가든가 체포영장을 다시 하는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공수처가,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건 이거죠. 공수처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사람이 없고 그동안에 역량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의가 없을 수가 있나. 성의가 없다.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공수처를 그동안 사실 많은 국민들이 마음으로는 많이 서포트를 해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망을 시킬 수가 있나. 이거는 정말 화가 나죠. 자, 그러면 공수처가 이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다는 거죠. 금요일 날 1차가 될지 그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고 공수처 집행하는 과정에서 점심 이후에 그냥 확 내려오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네. 뭐 나중에 이제 지금 다 얘기를 듣고 보면 네. 군의 1차 방어선 네. 뚫었고, 다 2차 뚫었더라고요, 결국은. 경찰도 비켜준 다 거예요. 비켜줬고. 다 군대, 비켜준 거야. 수방사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딱 경호처만 남았단 200여 말이죠. 명의 스크럽 200여 짠 명 인원들. 스크럼 짱. 더군다나 스크럼 짠 건데, 네. 스크럼은 우리도 데모해봐서 알지만 네. 뭐 4명도 필요 없어요. 한 2-3명이 딱 치고 딱 가져가고 그러면은 네. 금방 풀리는데 그걸 안 했다고 그러는 이유가 경호처의 일부가 네. 일종의 사병 역할처럼 권총을 소지를 했다. 그래서 혹시 총기 사고나 유혈 사태가 그렇죠. 일어날 거라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저는 경호처에 그 사람들 저는 총기 못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령 미국이나 유럽 같은 사람은 왜 그 홀로 다니는 늑대 같은 사람들이 네, 워낙 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서운 사람들 네. 많은데 맞아요. 우리는 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미래가 있고 연금이 있고 다 이런 사람이 거기서 자칫 총 쏘거나 공무원이죠. 일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일부 정무직인 어공인 경호처장이라든가 차장이라든가 뭐 4명 정도? 본부장 예.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체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화가 났던 거는 네. 제가 예측했던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현장에서는 저는 얘기할 줄 알았어요. 경호처 물러나라. 네. 경호처에 대한 지휘 또는 그게 만약 거기서 말을 안 들으면 경호처 직위해제 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너무 배반당한 것 같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거는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이 불안한데 우리가 겨우겨우 권한대행을 한번 바꿔가지고 세워놨는데 예. 권한대행이 지금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안정성을 그렇죠. 국정 안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야지 우리가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네. 왜 안 해요? 최상목 대행의 그 행동, 그 행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또 재판관 2명은 또 임명을 했어요. 네. 하고 1명은 마은혁 재판관 놔두고 또 지금 이 집행하는 과정도 본인이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 수 있잖아요. 본인이 해야 되는 근데 거죠. 본인이 지금 안 하고 빠져 있고 지금까지도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은 오늘 더 네. 공수처에서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바로 직위 해제시키고 네. 파면시키는 이거를 조치를 하고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리고 특공대 투입하고 이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예, 눈치 예. 보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국힘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압력이 있을 테고 네. 또 하나는 계엄의 밤 그날 저녁에 이 윤석열한테서 받은 지령을 종이. 예. 네, 그 A4 용지에 A4 용지. 있는 거를 예. 왜냐하면 저는 그거는 앞으로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아니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그랬으면 국회 자금을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날 F4 만나가지고 당연히 아니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라는 논의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예, 논의를 하는 와중에 계엄의 여지가 된 것뿐이죠.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겁을 내야 하는가 뭐 이 근데 두 그게 가지가 다. 했으면 지금 봤을 때는 벌써 절반 이상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본인도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F4가 만났고 그 계엄 직후에. 그렇다면 이거를 피해 나갈 수도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기재부 장관이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러면 본인이 책임감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제일 첫 번째 단추는 예. 지금 권한대행이 하는 일이 제일 크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던 나중에 다 드러날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어요. 그럼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이창용 한국총재라든가 아니면 또 누구죠? 그 금융감독원장이라든가 감독원장 자꾸 최상목을 갖다가 비호하듯이 얘기하는 게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네. 일인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 당장 국정을 안정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흔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거 모르지 아니냐. 않잖아요. 지금 F4 얘기도 했지만 네. 특히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 불확실성이냐 성을 확실성에 없어요. 따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체포만 이거 되면 이거 다 하나요. 해결될 거가 아닙니까? 체포만 되면은 모든 게 타임라인이 다 드러나요. 제 말이에요. 지금 헌재는 우리가 완전히 국민들이 지금 믿고 있잖아요. 예. 한 명이 더 되든 안 되든 8명 가지고 끝까지 갈 네. 테고 굉장히 지금 신속 판결 일정까지 다 잡아놨고 네. 거기다가 뭐 죄목도 지금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하고 게 있고. 헌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은 안정성이 상당히 드러나고 왜냐하면 저는 최상목이 만약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 체포 형국을 딱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모르지 않을 것 그다음에 같은데. 경제적으로 아니 근데 이제 내부에서 네. 저기는 상당히 있을 겁니다. 예. 그 뭐 협박도 있을 테고 아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 최상목 대행도 대행이지만 이 경호처 얘기 잠깐 더 해보면 박종준 특히 보면 본인이 뭐 나와가지고 뭐 기자회견 비슷하게 성명 발표도 아니 하고 그거는 정말 별 미친 짓이죠. 뭐 하는 짓인지 아니 경호처라는 건 네. 원래 그늘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사실은 여태까지 뭐 문 이런 것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처음 그런데 봤습니다. 나와가지고 예. 한 5분짜리인가 그걸 얘기를 하고 난 예, 다음에 예. 아니 지금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선동을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한 10분 만에 바로 한남동의 앞에서 네. 태극기 집회에서 틀어줍니다. 음.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도 본인이 나설 수는 없다는 거 알아요. 네. 지금 이제 그것도 A4 한 장 보낸 거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은데 만약 본인의 육성이나 얼굴 모습이 나오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닐까? 예. 그러니까 그건 지금 한패라는 얘기거든요. 한패라는 거죠. 한패. 한패라는 얘기인데 그 한패를 갖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떡하냐고 권한대행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한 3-4명 경호처장, 차장, 그 다 본부장 어공들. 요게 임명되는 우리가 어공 같은 사람들. 그게 다 김용현이가 김용현이 다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뽑아가지고 김용현이가 다 지금 핵심이고 지금 박종준이는 보면 안가에 소집할 때 본인 있었으면 본인도 공범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것만 가지고도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예. 이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제 경찰은 입건을 했지만 이것도 만약 현장에 가면은 박종준에 대한 체포 영장부터 그것도 같이 네. 체포를 현장에서 그냥 바로 그 긴급 체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거든요. 왜 긴급 체포를 못 합니까? 막을 때 바로 현행범이죠.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하는 거예요. 체포하는 거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분명히 사실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전날 편지도 나왔고 선동하는 또 경호처가 얘기를 했어. 우리는 자기들 프로토콜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한 거 봤을 때는 맞겠다라고 봤기 때문에 막으면 어찌할지를 좀 정하고 그때 집행하러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상해요. 아. 무능하거나 수상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무능한 것보다는 수상한 쪽에 더 가깝죠. 수상하다. 그 추미애 의원이 발포 명령 그 제보 받았다고 하잖아요. 박선원 의원도 네네. 얘기를 하고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겁냈나? 겁냈는가 아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것도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네. 굉장히 다른 종류의 신호가 나오잖아요. 내부에서도 많은 경호처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항명하고 싶을 정도로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네. 몇몇은 뭐 끝까지 싸울 거다. 네. 뭐 이 저기 총기까지 발사하겠다 이런 것까지 오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혼란은 좀 있죠. 근데 이럴 때 네. 공권력이라는 게 왜냐하면 공권력이라는 게 사실 공권력은 필요할 때 쓰라고 우리가 나라한테 맞습니다. 공권력을 준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주는 권력이잖아요. 거거든요. 공적인 권력이에요. 공적인 권력을 이럴 때 쓰라는 겁니다. 이럴 때 안 쓰면은 아니 그 시민들 집회에서 잡아가고 이러는 건 그렇게 잘하면서 네. 아니 왜 물대포를 못 쏘며 왜 체류탄은 못 쏘며 아니 뭐 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합니까? 쌍용 이런 거 저기 검거하러 갈 때는 그렇게 잘하더만요. 지금 특공대 들어가면은요. 네. 저 앞에 지금 이제 경호처 앞에 4중 5중으로 버스 네. 해놨잖아요. 금방 뚫려. 차르르 흘려가 다 터뜨립니다. 뚫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오늘 만약 못하면 다시 영장이 또 발부받아 유효기간 뭐 더 되는 영장 발부받고 아니면 구속영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경찰이 하게 되면 잡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 게 이번에 경찰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 왜냐하면요. 만약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은 이거예요. 이렇다 그러면은 구속영장에 나온들 되겠냐? 아 공소 그다음에 파면된들 뭐 나오겠냐? 파면들 나오겠냐? 평생 저기 있겠죠. 그러면 우리 그대로 있겠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확실하게 자르는 거 하나. 네. 두 번째는 경찰 특공대든 아니면 뭐 공수부대든 뭐를 동원을 해서라도 위협적으로 이거를 하는 거. 네. 세 번째로는 단수 단정 가스 끊어놓는 끊어가지고 거. 못 살게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못 네. 살게 만드는 거. 이 세 가지를 그렇게 해서라도 공권력을 세우고 법치를 세운다는 이게 확실해야 아니 사실은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잘 되고 여기 우리가 혁신도 잘하고 그래서 대외 신뢰도가 높지만 우리가 이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대치되는 상황에서도 네. 우리의 치안 상태는 아주 강고하다. 좋죠. 그게 네. 공권력을 확실하게 휘두를 줄 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보고 있는 아주 큰 안전하게 장점인데. 보는 큰 장점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라고 한 개인, 더군다나 지금 내란죄를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휘두르지 않는다? 아니 저 나라 믿을 수 있어?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요. 완전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 이걸 뭐 외국에서 모를 리도 없고 외국에 다 쳐다보고 있는데.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탄핵 관련해서 이 내란 죄 부분을 뺐던 거 이게 크게 놀라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예, 예. 저는 그럴 거라고 당연히 봤거든요. 아, 저는 당연히 봤고 예. 왜냐하면은 그 솔직히 윤석열을 비롯해서 국힘에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법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니, 뭐 변호사님 저도 앞에서 법비까지는 못 법비, 하시잖아. 법비. 법꾸라지 예. 적어도 법꾸라지들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법꾸라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집행이 불법이다, 뭐 150명을 뭐 저기 고발을 하겠다. 이것처럼 국힘에서는 계속해서 하나하나를 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 국힘이 8년 전에 권성동 자신이 직접 했던 일입니다. 그때 뭐였냐면은 박근혜에 대해서 네. 뇌물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뇌물죄라고 하는 거는 형법에 의한 건데 그거는 판단을 하는데 대법원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1, 2년은 걸려요. 네.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까지 걸면 이게 뭐 6개월 안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나중에 빼가지고서는 재판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내란의 사유가 되는 거는 다 헌법 위반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란 사유에 대한 거는 다 사유는 그대로 들어가되 그건 그대로 하되. 그건 그대로 하되 내란죄라고 하는 형법에 대한 건 빼자. 네. 그러니까 형법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헌법 위반에 관련된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예. 끝까지 결정해서 파면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권성동이 자기가 박수를 쳐줘야지. 아 근데 이거 다 남을 건데 국민의힘은 권성동이 8년 전에 말도 잘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대로 했어요. 예. 네, 형법에 의한 거는 제외하고 헌법에 의한 것만 위헌 판단을 한다. 네. 아, 이거 그 정확하게 얘기 그대로 했잖아. 하면 되는 건데. 아 근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또 일부는 윤상현 의원, 뭐 김민전 의원 나가 어디 그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윤석열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것이다. 뭐 이러고 중국 사람이 한 거다 이거. 뭐 등등의 아니, 얘기들. 일단 중국 사람이 한 거는 좀 빼고 했으면 좋겠는 게 드디어 중국 쪽에서도 예. 이건 뭐냐면 외교에 안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외교와 경제에 완전히 지금 마이너스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좀 뺐으면 좋겠고. 나머지 하는 거 솔직히 그쪽에는 원래 저는 뭐 김민전이라는 사람을 옛날부터 저는 높게 안 쳤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너무 시류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매달릴 때 조그만 지푸라기 하나에 매달리는데 그쪽의 문제 지금의 지푸라기는 문제가 정광훈의 극우 태극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라 지금 붙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힘에서 한 10명에서 3, 40명의 의원들인데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이번에 예. 정강훈까지 딱 정리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다 남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저렇게 자꾸 한다면 뭐 원내대표라든지 대표 권영세도 그렇고 이게 정당이 저리 제대로 남아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이 안 서나요? 이거는 내란 선동으로 해서 예. 위헌 정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는 매우 높아 보이는데 왜 이미- 저렇게 행동하는 이미 겁니까? 고발에 들어갔고요. 예.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국힘을 아는데 예. 국힘은 정말 오대수 윤석열이나 국힘이나 똑같아. 오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아. 오늘을 넘어갈 수 있고 예. 오늘의 헤드라인을 뭘로 장식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뭘 발언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극우 지지자들이 모여서 저기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속에선 불안해 죽겠는 거지. 지금 뭐냐면 그 다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네들도 크게 대선은 윤석열 탄핵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는 네. 본인들도 알고 알 것 있거든요.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언제 태세 전환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덫에 걸려 있는 거죠. 이게 이래 되면 국민들이 뭐 아주 극우적인 그분들 일부는 뭐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저 정당을 정당으로 생각할까요? 저는 뭐 굉장히 힘들 거로 한 10%, 15% 그러니까 영남 자민련으로 쫄아들 거다 예. 이런 얘기하고 이 와중에 예. 아니 또 일부 언론에서는 또 어떤 단체에서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랐다는데 40% 됐다는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또 돌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뿌리 깊게 그 기득권 왜냐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웃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누가 윤석열 지지율을 누가 조사를 합니까?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갤럽도 안 하고 리얼미터도 안 하고 MBS도 안 하고 아무도 해서도 안 하잖아요. 탄핵돼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걸 한다라는 거는 명태균이 했던 짓하고 똑같은 똑같은 짓을 거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흔들어 보겠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보수 언론들이나 극우 언론들이 거기 놀아나는 거거든요. 예. 그거에 놀아나가지고 극우 지지자들이 모이고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또 뭐 돈 버는 사람도 정광훈, 있고요. 예. 송창경, 예. 또 무슨 뭐 유튜버들. 이봉규, 예. 극우 유튜버들 예. 이런 사람들이죠. 그게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극우 유튜버에게 완전히 휘둘리는 국힘이 돼버리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다 이게 기록에 남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뭐 윤상현 의원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년 지나면 다 까먹을 거라 하는데 까먹을까요, 진짜로? 안 까먹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우리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윤상현은 아마 전두환을 장인으로 뒀기 때문에 네.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몰랐던 모양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공화국 세웠던 이게 아마 본인한테는 즐거운 추억일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는 광주 5.18과 더불어서 엄청난 계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이걸 깨어난 게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지난번 탄핵 가결되고 이번에 체포까지 무난히 됐으면은 대한민국이 훨씬 더 빨리 우리가 바운스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아니 이거는 체포의 한낮 왜냐면 며칠 동안을 우리가 견디면서 이루고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 윤석열 본인이 공수처 조사는 안 받지만 탄핵에 직접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던데 그거 이건 다 맞습니까? 거짓말이에요. 못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뭐 구속 영장 치면은 자기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당장 5대 수레니까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오늘만 대충 얘기하고 막 수습하고 그다음에 아유. 내일은 또 다른 거짓말하면 또 된다. 거짓말하고. 맨날 그렇게 반복되니까 아니 근데 그게 다 버꾸라지들이 하는 일이니까 제가 정말 끔찍하지. 법조인으로 죄송한데 이 쌍특검 재표결도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또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침에 일로 관저로 몰려가면 쌍특검 빨리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내일 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재표결하면 3분의 1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 그거 참 좋겠네. 그날 다 한남동 앞으로 보낸 가게 날? 해놓고 예, 예. 그러고 나서 하면 제일 좋겠네. 재석위원회 3분의 3분의 2면은 2니까요. 2니까 예. 그러면은 그것도 저는 그 생각 못했는데 그 박지원 변호사님도 상당히 제가 얘기 알고 보도가 그래 좀 돼가지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저는 아마 쌍특검 중에서 내란 특검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 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특히 그 안에 명태균 특검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음.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끌라고 또 거부할지도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그 안에 지난번에 탄핵 가결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저는 또 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할 수 왜냐하면요, 있다. 예. 지금 국힘 내부에서는 지금 내부에서의 그 판도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파워 게임이 지금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예.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빨리 가자. 지금 탄핵은 기정사실로 갔으니까 이걸 자꾸 뒤로 미루느니 여기서 이거를 바꿔보자. 저는 이게 그때 왜 23명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원들한테서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바뀔 통과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도 빨리 가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투기, 네. 내란 국조 투기가 투기. 네. 이제 가고 있는데 네. 국조 투기 이거 가면서 내란 특검 바로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뭐 이게 한동훈 편일지 어떤지 모르지만 새로운 보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고 자기네들이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대세를 역전을 시키자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뀔 가능성도 있을 있습니다. 것이다. 저는 있을 있다고 것이다. 봅니다. 네. 그래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자, 요 하나만 좀 그 국조특위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 왜 이재명 왜 재판 내란 저질렀습니까? 재판을 그렇게 느리게 하는 거가 뭐야? 뭐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아니 민주당이 아니. 윤석열 부른다니까 국민의힘 이재명 불러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말이야. 지금 이게 내란 특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네. 아니 그날 어떻게 그렇게 빨리 10분 만에 라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 사건하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가? 그거 확인해 보려고 그러나? 잘한 왜 건데 그러나? 잘한 건데. 아니 근데 이미 또 밝혀진 게 네. 지금 이재명 체포조가 제일 먼저 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다음에 한동훈 체포조 예. 뭐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국조에서 사실은 국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히려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더 아는 거는 국조를 통해서요. 국조 생방되고 뭐 이러니까. 생방되고 거기서 사람들의 아하. 육성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란 국조 특위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상목 정신 차리라. 최상목 정신 차리라. 공수처 정신 차리라. 예. 경찰 믿는다. 헌재 믿는다. 네. 딱 정리가 되네요. 네 자로 딱 정리되네. 네. 최상목 정신 차리라. 공수 정신 차리라. 헌재하고 경찰 믿는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